미국 퇴직연금 일경 5천조 원이 코인 시장으로 열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노동부가 9천만 명의 402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편입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문턱까지 왔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수조 원을 들여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시그널들이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입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른다 내린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 다르다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코인이 뭔지 법적으로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인지 금 같은 상품인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경찰서 A가 맡을지 B가 맡을지를 놓고 싸움만 벌어졌습니다. 코인 거래소를 단속할 때마다 SEC는 이건 증권이다 라고 하고 CFTC는 이건 상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2022년까지 이 상태가 계속됐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적 정의조차 없는 자산에 고객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넣습니다. 은행이든 연금이든 투자 가능한 자산에 법적 자격이 있어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등기부등본 없는 땅을 사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코인에는 등기부등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월가는 코인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180도 전환했습니다. 2025년 5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암호화폐 투자주의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조심해라 라고 걸어놨던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25년 8월에는 한술 더 떠서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가역성입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옛날 우체국이 이메일을 경계하다가 결국 이메일 서버 회사를 수조 원에 인수한 것처럼 전통금융이 지금 코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되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에 약 55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미 이만큼 들어간 시장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클래리티 법안. 정식 이름은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의 법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 코인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디지털 상품, 다른 하나는 증권형 토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특정 회사가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 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특정 기업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각각 다른 금융 감독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코인이 법적으로 실체를 인정받는 것은 등기부등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도 등기가 없으면 은행이 담보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기관이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그 상태였습니다. 가치는 올라갔지만 법적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사 같은 대형 기관이 손대지 못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그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7월 17일입니다. 결과는 찬성 294표 대 반대 134표, 압도적인 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화당 216명이 찬성한 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우호 정책을 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편 민주당에서도 78명이나 손을 들었다는 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법을 뒤집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은 쉽게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위원회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4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5월 전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폴리마켓 기준입니다. 통과 확률이 60에서 63% 사이입니다. 절반을 넘긴 확률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무상 가능성도 37에서 40%나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파트 5에서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디파이 관련 미합의 조항이 뭔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법안 우선 발언이 왜 걸림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안보다 더 즉각적인 충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자, 이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 5천조 원.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1만 원짜리 지폐를 떠올려 보세요. 1경 5천조 원어치의 지폐를 한 장씩 겹쳐서 쌓으면 지구를 3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이 돈이 바로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 들어있는 총 자산입니다. 2026년 3월 30일 미국 노동부가 역사적인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9천만 명입니다. 총 자산은 10.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5천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의 총 자산이 약 1,540조 원입니다. 미국 401k는 그 10배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세계적으로 큰 편에 속하는데 그 10배의 자금이 코인 시장을 향해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물론 1경 5천조 전부가 코인에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단 1%만 유입돼도 약 1,010억 달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F인 블랙록 아이빗의 운용 자산이 약 550억 달러입니다. 1%만 들어와도 아이빗의 2배입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핵심은 노동부가 그냥 알아서 투자하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프하버라는 장치를 함께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 운용사에게 면책방패를 주는 조항입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운용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고객 돈을 코인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면 소송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익이 나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6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벤치마크, 복잡성. 이 6가지를 충족하면 운용사가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린 정도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서 들어와도 안전합니다라는 안내판까지 세운 겁니다.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퇴직연금에 코인을 넣지 말라는 주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까지 서명했습니다. 3년 만에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3월에 규정안 발표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최종 확정은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으면 2027년 초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코인 시장에 실제로 들어오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코인을 결제하고 보관할 인프라입니다. 아무리 문이 열려도 도로가 없으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회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의 1대1로 묶인 디지털 달러의 주간 거래량이 더 클까요? 비자 카드의 주간 거래량이 더 클까요? 정답은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앞에서 퀴즈를 하나 드렸습니다. 달러의 1대1로 묶인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주간 거래량이 더 클까요? 비자 카드의 주간 거래량이 더 클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간 거래량은 4,640억 달러입니다. 비자는 3,190억 달러입니다. 이미 역전됐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긁는 그 비자 카드보다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은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래량의 77%가 봇에 의한 자동 거래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돈을 보낸 거래만 따지면 실질 규모는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응입니다. 이 두 회사가 숫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마스터카드입니다. 올해 3월 17일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스터카드가 BVNK라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회사를 최대 18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고정금액 15억 달러에 실적 조건부 3억 달러를 더한 규모입니다. BVNK는 130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스터카드가 코인 결제 고속도로를 통째로 산 겁니다. 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 초
비자는 스트라이프 산하의 스테이블 코인 기업 브릿지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100개국으로의 서비스 확장입니다. 비자가 보유한 가맹점은 전 세계 1억 7,500만 개입니다. 이 가맹점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체국이 이메일을 경계하다가 결국 이메일 서버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코인을 막는 대신 코인 인프라를 사버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지 못하면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전체 운용 자산은 약 1,200억 달러입니다. 그중 블랙록의 IBC 550억 달러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돈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결제 인프라까지 코인을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법이 열렸습니다. 퇴직연금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갑 속 카드 회사들이 코인 인프라를 직접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실현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장밋빛 미래만 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리스크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클래리티. 법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기준 통과 확률이 60에서 6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무산 가능성이 37에서 40%라는 뜻입니다. 결코 낮지 않은 숫자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디파이 관련 조항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상원 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만약 5월 본회의 진입에 실패하면 중간선거 일정과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초고속 자물쇠 해독기, 양자 컴퓨터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론상 50만 큐비트 수준이면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겠습니다. 구글의 최신 칩은 105 큐비트입니다. 해독에 필요한 50만 큐비트와는 아직 거대한 격차가 있습니다. 당장 내의 비트코인이 뚫릴 상황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진영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주소에 양자 방호막을 씌우는 제안이 이미 공식 코드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 업그레이드를 전체 네트워크가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참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자 공격에 취약한 주소에 약 670만 개의 비트코인이 묶여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늦어질수록 이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한국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은 빠르게 문을 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처리가 답보 상태입니다. 올해 3월 기준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잔고가 55%나 급감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상장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됐습니다. 무려 9년 만입니다. 문을 닫는 듯 하면서도 살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이 엇갈랄린 신호를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안 무산 가능성이 있고 양자 컴퓨터라는 장기 변수도 존재합니다. 한국 시장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에게 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모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3가지 시그널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코인에 법적 신분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이 진행 중입니다. 코인이 더 이상 이름 없는 자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둘, 401k 퇴직연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퇴직자금이 코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방패까지 갖춰졌습니다. 기관이 손을 뻗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결제 인프라가 코인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흡수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지 못하면 삼키는 전략을 이미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코인으로 열리든 법안이 무산돼 연기되든 이 흐름 자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올라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체 투자 자산에서 코인 비중이 지금 몇 %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